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스팬 와이드 프로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뭐 어떻게 적당하게 바꿀 수 있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팬 방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스팬 와이드 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스팬 와이드 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뜻을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스팬 와이드, 즉 날개 길이 방향 흐름입니다. 날개 길이 방향. 그러면 이 날개 길이 방향 흐름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 아주 항공기가 이 그림이 아주 이 스팬 와이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할 때 거시적 큰 흐름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미시적 분석입니다. 미시적, 즉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BOUND 바운더리 레이어죠. 즉 경계층에도 지금 안 다루는데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건데 이 경계층은 사실 그 표면에 바짝 붙은 분, 그죠? 표면에 바짝 붙어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좀 수미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 아주 얇은 경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미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적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진이 아주 잘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동체 쪽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그냥 흐르죠? 쭉 이렇게 잘 흐릅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씩 꺾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꺾어지죠. 점점 꺾어집니다. 즉, 요 부분이 스트레이트로, 즉, 직선으로 쭉 흐르는 부분은 사실 여기 속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상당히 빠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우리가 압력 분포가 상당히, 압력 분포에서 이렇게 곡선이 쭉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압력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때 이 바운다리, 즉 경계층 흐름도 역시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그 압력이 이제 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이 변화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교란이 생기는 거예요.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아, 진짜 이게 굽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게 끝으로 갈수록 굽어짐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요 날개 끝에서는 와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 훌륭한 그림을 이게 해서 이게 보아서 제가 이거 좀 갖고 왔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날개 위 바로 이 경계층에서 이 공기 흐름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예요.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바람각이 높아질 때 이와 같은 날개 끝쪽에서는 완전히 교란이 발생한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흐르고. 다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으로 흐르면서 여기서 상당한 교란이 생깁니다.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에일로로 있는 곳이죠. 에일로로 있는 곳이고 이 부분에서 만약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상당한 와류가 발생하면 에일로론의 조종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비행기는 존재하기 조종성이 크게 떨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운더리 레이어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코드 기력하고 코드 와이즈 흐름, 코드 와이즈 플로우, 스팬 와이즈 플로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 그냥 이것은 레탱귤러 윙입니다. 그죠? 직사각형 날개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거 똑같은 날개 폭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코드를 가진 건데 기울었으니까 이건 스윗백. 그죠? 뒷젖집 날개란 말이에요. 뒷젖집 날개. 그런데 이 비행기가 앞으로 지금 위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랬을 때 공기 흐름 어떻게? 이렇게 흐르죠. 그렇죠. 직사각형 날개나 스윗백이나 공기 흐름은 똑같습니다. 상대풍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 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도가 된다. 코드가 여기서는 점점 요 정도 돼. 더. 그러면 스윕 앵글이 더 크면 이건 더 커지겠죠.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코드 와이즈 플로우예요. 이게 코드 와이즈 플로우예요.
이게 코드 와이즈 플루가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즉 코드하고 T 두께, thickness, 그 다음에 코드하고 이렇게 제곱, 스퀘어랍니다. 스퀘어. 제곱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 길이가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이건 코드 와이즈 플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아, 그렇죠. 이게 즉 학력 분기, 즉 학력 분기 마크 넘버. 학력 분기, 즉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마크 넘버, 크리티컬 마크 넘버라고도 해요. 그것을 이렇게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는 코드 길이, 코드 와이즈 흐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코드 와이즈 흐름이 길면 길수록 이것을 우리가 이게 분자가 더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그만큼 또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연시킬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작은 이게 그대로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놓고, 요것을 옆으로 놨을 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더 길잖아요, 사실은. 길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공식이 그대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 양력과 압력 분포는 어디라?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옆으로 흐르는 것은 효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황색이. 그래서 이게 수직 분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벡터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건데 빨간 게 나오는데 이게 스팬 와이즈입니다. 이게 스팬. 그죠? 이건 스팬 와이즈예요. 이게 스팬 와이즈예요. 이 스팬 와이즈 흐름은 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양력 분포하고 양력하고 그 다음에 쇼크 웨이브, 즉 충격파 발생하고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오직 수직 분력만. 요 수직 분력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직 분력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쭉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Sweepback is based on 저 컨셉이 뭐냐? 컨셉 is on이라고 있어. on이 the component of the airflow인데 perpendicular 수직으로 나오는데 어디 leading edge 말씀드렸잖아요. 리딩 엣지 오직 리딩 엣지 즉 앞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공기 흐름 분력에만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pressure distribution and formation of shock wave 즉 압력 분포와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뭐다? 바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힘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nly the component, 즉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가속. 그렇잖아요. 수직으로 즉 코드라인과 평행해야 돼. 그래서 코드라인과 평행한 것만 가속이 된다. 평행한 것만 가속이 되더라. 그래서 reduce the amount of flow, 즉 공기 흐름 양을 그만큼 줄인다. 어떻게? 코드라인이 그만큼 흐름이 평행한 흐름을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감소시킴으로 해서 you will reduce the amount of 가속을 그만큼 감속시킬 수가 있다. 가속을 그만큼 낮출 수가 있다. 가속량을. 그러면 뭐냐? 이것은 delay your critical Mach number. critical Mach number. 임계 마하수를 그만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Now, you can fly at higher, 더 높은 Mach number. 즉, 더 높은 마하수를 비행할 수가 있다. Before you start the creative wave drift. 즉, 이것은 조파 항력이다. 즉, 충격파로 인한 조파 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더 높은 마하수까지 비행할 수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윙,
같은 것은 말씀드렸죠. 이제 패러를 하는 거. 어디에? 오직 그거. 이것만 또 가속이 된다고 그랬죠. 일부는 코드라인. 그 다음에 일부는 이것을 우리가 스팬 와이즈 프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 사례. 이게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직사각형 날개잖아요. 그대로 100%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양력과 압력 분포에 그대로 작용을 하는데 스윗백 날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윗백 날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 예를 들어서 45도 스윗 앵글이다. 45디그리다 했을 때 이 수직 분류, 이거 우리가 수직 분류잖아요. 이게 수직 분류. 그죠? 날개 이게 뭐예요? 코드하고 패러런. 코드라인, 코드와이즈. 이랬을 때 실제는 요거하고 요거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오른쪽 같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TAS 즉 TAS가 마크 0.85입니다. 실제 이 비행기 속도는 마하 0.85로 비행했을 때 이 날개에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는 속도는 얼마냐면 마크 0.70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그럼 했습니까? 그렇죠? 1.5 정도. 그죠? 그만큼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더 빨리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날개 같은 거는 그대로 0.75, 0.70이면 더 비행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봐?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약 35도 정도 뒷받침을 했을 때, 즉 스윕백을 적용을 했을 때 0.85까지 마크 0.85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받침 날개는 더 높은 속도까지 어느 잠깐 그죠? 막 DD 또는 뭐 크리티컬까지 비행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LERX 뭡니까? 뭐 배웠잖아요. 커프라든지 뭐 도우투스 슬랫 또는 이렇게 펜스도 있잖아요. 펜스. 왜 이렇게 이런 걸 불필요하게 장착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바로 스팬 와이드 프로를 제어하는 컨트롤 디바이스입니다. 스팬 와이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쭉 했다라는 것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크리티컬 마크 넘버 임계 마술 또는 드래그 디버전스 마크 넘버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력 여기가 학력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력 분기다. 학력 분기 마크 그죠? 학력이니까 드래그 그다음에 디버전스 이렇게 MDD라고 표시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것만 그냥 기억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만 들어봤다. 학력 발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력 발산 마하수를 여기다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뒷받침 날개를 적용 스윕백 앵글을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좀 더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얼마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 네? 여기 있던 마크를 여기 있던 마크수를 그만큼 지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 운송용 항공기는 뭐 없나요? 마하 0.85까지도 지금 비행을 하잖아요. 실제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충격파가 발생할 시간 마하 0.75, 0.70 요 정도 되면 뭐 벌써 이제 충격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0.75까지 1.5 이상 마하 1.5 이상 속도를 더 능릴 수는 얼마나 크게 높아요. 그렇죠. 실제로 요 구역 우리가 초음속 구간이에요. 트랜소닉이다. 트랜소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비행이 불가능하다. 비행이 불가능해요. 현재 기술로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것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게 바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 스윕백 날개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같은 거 어땠어요? 이건 이제 이런 날개는 실속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것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날개 뭐 이거 왜 이렇게 왜 펜슬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무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기학적으로 분리가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이 이유를 지금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 좀 할 수 있겠나? 좀 어렵긴 한데요. 한번 듣고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런 용어들은 앞으로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듣고 또 듣고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것과 그때 관련 사항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의 그 퍼즐을 하나씩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퍼즐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완성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임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